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CMC맨 이충일TV 이충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의 발생 원인은입니다. 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관련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는 세포 내 조절 기능에 의해서 분열과 성장, 세포 사멸,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세포 수가 일정하게 균형 있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암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식과 억제가 조절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원래 통제가 정상세포처럼 되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고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포들이 바로 암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암세포들은 특징이 있는데 주변 조직에 침윤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침윤, 인필트레이션,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증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막에 쌓여 있어서 세포가 증식을 해서 커지더라도 암 덩어리가 커지더라도 주변 조직을 이렇게 밀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서 주변에 영향이 좀 덜한데 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막에 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직접 주변 조직으로 뚫고 들어가서 암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종양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인필트레이션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이렇게 무한 증식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암세포의 특징, 무한 증식.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또 4개가 되고 계속 배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하다가 이제 됐어, 이제 그만 하면 세포 분열을 멈추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이 암세포는 그 기능이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증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무한 증식한다는 말은 이 암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있었으면 얘가 끝까지 처음부터 계속해서 무한 증식을 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 암세포도 정상세포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무한 증식한다는 말은 이 세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무한히 증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암세포는 무한 증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분과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 주변에는 새로운 혈관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혈관들이 많이 형성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인필트레이션, 침윤하는 그런 특징도 암이 아주 무서운, 우리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를 사실 암 환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일단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이죠. 전이. 전이. 암세포가, 암 덩어리에 암세포가 있으면 이 암세포가 혈액이나 이런 걸 타고 어딘가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이 폐암이었어요. 폐암 암세포가 여기 있는데 암세포 하나가 혈관을 타고 쑥 우리 몸을 막 빙글빙글 돌다가 뇌에 가서 자리 잡고 증식을 해가지고 암세포가 커진다. 암 덩어리가, 암 조직이 커진다. 아니면 우리 몸의 뼈에 또 가서, 뼈 속에 가서 또 자리 잡고 또 커진다. 그러면 뇌에 전이가 되는 거고 뼈에 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암세포가 이동을 해서 새로운 곳에서 어떤 새로운 종양을 만드는 이런 전이라는 아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이런 암의 발생 원인은 뭘까?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했겠죠. 아니, 이런 암이 도대체 어떻게 암이 발생하는 거지?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게 이제 바이러스 감염설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미국의 병리학자 프랜시스 페이턴 라우스라는 사람이 1910년도에 이제 닭에서 채취한 육종, 쌀콜마, 육종이라는 건 이제 뼈나 근육이나 뭐 이런 곳에서 생긴 악성 종양을 이제 쌀콜마 육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육종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필트레이션, 여과를 하는데, 그 여과하는 게 일반적인 그냥 체에 여과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정도, 아주 작은 바이러스 정도만 통과할 수 있는 정도로 여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닭에다가 이렇게 주사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닭에서 육종이 발생한 거를 증명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여과에서 세균이나 이런 것보다도 바이러스 정도밖에 통과할 수 없는 그렇게 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가 원인이네? 이렇게 된 거죠. 바이러스 감염설. 근데 이제 모든 암이 여기에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이런 암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밝혀집니다. 우리가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랑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일부 간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이제 자궁 경부암과 관련이 있는 게,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암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암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설을 적용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색체설.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염색체의 이상이 암의 발생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독일의 생물학자 테오도 보벨이라는 사람이 1914년도에 암은 비정상적인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엔 종양을 억제하는 염색체가 존재하고, 이 종양을 억제하는 염색체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억제하는 기능이 상실돼 버리면 암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정상적이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세포가 암세포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염색체설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아주 한참 있고 나서야 이제 이게 이제 밝혀지는데요. 이제 보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염색체설을 얘기할 때는 DNA의 어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굉장히 정확한 그런 사실 어떻게 그런 걸 얘기했을까? 굉장히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제 DNA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암의 발생 원인은 DNA 손상이 그 원인이다라고 미국의 브루스 에임스라는 사람이 1975년도에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돌연변이 실험을 해서 암의 발생 원인은 DNA 손상이다라고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모넬라균이 이제 히스티딘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이 샬롯 그 배양지에 히스티딘 없이 그냥 살모넬라균을 놔두면 그냥 살모넬라균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모넬라균을 화학 물질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DNA를 손상시켜서 돌연변이를 만들어요. 그러한 살모넬라균을 히스틴이 없는 배지에 이렇게 이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나서 세포가 증식되는 그런 콜로니를 형성하는 것들이 막 생기더라. 그리고 그 돌연변이를 그러니까 화학물질의 노출의 정도를 더 증가시켜서 돌연변이를 더 많이 발생하면 더 세포 증식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 살모넬라균이 더 많이 살더라. 돌연변이를 많이 발생시키면 오히려 살모넬라균들이 살더라. 이런 실험을 이제 성공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암의 발생 원인은 DNA 손상이, 그 중심에 있는 DNA 손상이 그 원인이구나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암원 유전자, 암 원 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는 온코젠, 그리고 암 억제 유전자 관련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 정상세포 안에는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가 어떤 DNA 손상에 의해서 암원 유전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암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존재하는데 DNA 손상에 의해서 그런 유전자들이 기능을 상실해 가지고 암이 이제 촉진되는 거죠, 이게 발생이. 그래서 DNA 손상이 암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브루스 에임스가 증명해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제 캔서 스템셀, 암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존 딕 교수라는 분이 이제 혈액암 환자에서 암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세포들이 존재하더라. 이게 바로 암 줄기세포죠. 암 줄기세포. 혈액암 환자에서 이제 존 딕 교수가 처음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 조직 내에는 아주 극소수의 1에서 3% 정도의 극소수의 암 줄기세포가 존재하더라. 혈액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연구를 더 하다 보니까 뇌종양이나 대장암, 유방암, 간암, 췌장암, 피부암 이런 여러 암에도 암 줄기세포들이 존재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암 줄기세포가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이제 암을 이제 치료를, 이제 항암제로 이제 치료를 잘 했어요. 잘 해서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암세포가 없는 것 같아요. 완치가 됐네요. 딱 이렇게 해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전혀 다른 곳에서 전이가 되어서 또 암이 이제 다시 재발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암 줄기세포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 줄기세포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치료가 되어졌다고 하지만 암세포보다 암 줄기세포에는 항암제의 저항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가 암 줄기세포에 들어오려고 하면 일정한 단백질을 분비해서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암세포가 덩어리가 다 작아지고 없어졌으니까 완치됐네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암 줄기세포가 있어서 그게 나중에 다시 이 암 세포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암이 재발시키거나, 아니면 이 암 줄기세포가 혈액을 타고 어딘가로 빙글빙글 순환하다가
새로운 곳에 자리 잡고 암을 성장시키면 전이가 발생해요. 이렇기 때문에 암 줄기세포가 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암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이제 연구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 발생 과정에 대한 이제 학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암 줄기세포가 어떻게 발생하냐? 첫 번째 학설은 줄기세포가 원래 이제 정상적인 줄기세포가 암이 되어가지고 암 줄기세포가 되는 거야 라는 첫 번째 학설과 두 번째, 일부 이미 이제 암세포가 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해가지고 암 줄기세포가 된다라는 학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두 번째, 암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암 줄기세포로 된다고 하는 그 학설에 무게를 둔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학설이 이제 진짜 맞다면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완치를 하기 위해서는 암 줄기세포가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완치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기의 중요성을 봤을 때 암 줄기세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가 생기기 전에 치료하면 완치율을 높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암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암의 발생 원인, 이제 암이 뭐냐, 그리고 암의 발생 원인, 그리고 암 줄기세포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의 한 문장, 암의 발생 원인은, 암의 발생 원인은 짜자잔, 세포 핵 속의 DNA가 손상되어 암 유전자가 발생하고 암 억제 유전자가 그 억제하는 기능을 잃게 되는데, 그러한 DNA 손상들이 쌓이고 쌓여 축적되어 암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책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방사선과 학생들 생물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저자로 참여한 책이 나와서 이번 학기부터 신강출판사의 방사선 생물학 책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이제 공저자로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교수님들과 인사하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